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장의 흐름들 체크하고요. 또 인사이트 들어봅니다. 김동섭 전략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나 사실 상당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고점 부담들을 느끼면서 좀 흔들리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미국 시장은 일단 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됐죠. 그래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남지 않고 탄핵 가능성이 시장에 또 부각되면서 전국이 혼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 하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시간적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향후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국민을 반으로 쪼갠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어저께도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쳤던 건 뭐냐면 바이든이 당선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재정 정책을 또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뭐 이것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일반 주가가 한번 퍽 하고 뛰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전혀 뭐 그런 상황이 없었던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든이 어떤 로드맵을 정확하게 시장에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각에서는 또 금리에 대해서 테이퍼링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을 시장에서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이 풀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긴 할 건데 그 시점이 언제이냐. 특히 바이든은 제가 말씀드린 증세론자예요. 근데 상원이 공화당을 장악했다면 상관이 없었는데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이제 블루웨이브 때문에 하원에서 올라간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렇게 되면은 법인세 인상 가능성, 법인세 인상이 시작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공매도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한번 흔들었듯이 미국도 이 법인세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왜냐? 과거에 미국이 주가가 아주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감세안을 내놨죠. 그 중에 하나가 법인세 인하였어요. 근데 법인세를 다시 인상한다?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되죠, 시장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향후 시장에 대두되는지, 아니면은 뭐 한참 뒤에 대두되는지 그건 봐야 되겠지만, 바이든은 원래 법인세 인상 쪽에 얘기를 많이 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돌파가 됐다가 살짝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돌파가 된 거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전 사실 일단은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부양책에 대한 그 뉴스를 시장에 살짝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사실은 뭐 음모론적인 부분인데,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을 추종하는 누군가는 여기서 수익을 좀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쨌든 바이든이 새로운 부양책을 카드를 꺼내려는 그 모습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만약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사실은 여기서 쌍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였죠. 캔들 두 개가 맞아줄 수 있는 자리에서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달은 일단 중요하지 않죠. 이달에 윗꼬리가 생긴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달까지 봐야 되는 월봉의 차트가 만들어진 거다. 뭐 이 정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9만 원 안착했습니다. 어저께 96,800원까지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시장이 올라가다 약간 밀리니까 갑자기 삼성전자가 확 뛰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다. 그 얘기를 제가 이 방송에 한번 해드렸었는데, 어저께 삼성전자 대단했죠.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다 돌파가 됐어요. 기술적으로 다 돌파돼서 뭐 더 간다고 해도 사실 기술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끌어올린 주체가 일단 우리나라는 동학개미잖아요. 그러니까 동학개미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어저께 삼성전자가 9% 갔어요. 9만 원이면요. 9만 원이면은 56억 주잖아요. 그렇죠? 현재 약 한 500만 원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한 주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도
이게 액면 불활돼서 가격이 되게 싸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가를 이 종목으로 끌어올렸는데 100포인트를 끌어올렸고 그 100포인트 넘게 된 지수가 170포인트가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 정확하게 제가 시간 쟀거든요. 24분 걸렸어요. 24분요. 그때 삼성전자 9%에서 플러스 2%까지 밀어내는 속도가 걸린 시간이 딱 24분이 걸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약간 받쳐주고 하면서 주가를 약간 견인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뭐 다돌파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가격 여기 한 8만 2, 3천 원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회귀하면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슈팅이라면 회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의 주체, 매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왜 그거에 대해 생각하냐면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뛰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고 그 주 지난 그 다음 달 11월 1일 정도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2개월 동안의 그 종가의 평균가로 계산해가지고 상속세에 나오잖아요. 2개월이면 11월, 12월 20 며칠인가 지금 1월이니까 약간 연장됐잖아요. 연장됐다는데 그때 여기서부터 때려 올린 게 누구였냐? 요게 외국인이에요. 여기서 외국인.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부터요. 이거 다 외국인 기관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끌어올린 건 개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받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이 1,800만 주 어저께 샀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1,200만 주, 700만 주, 800만 주 샀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전부 팔았어요. 특히 어저께 기관 1,300만 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이 다 받은 건데 그걸 끌어올린 시점은 외국인이었고 그 마지막에 끌어올린 건 기관이었는데 그거를 결국 고점에서는 그들은 다 던졌다는 거죠. 결국 개인들이 더 끌어올리지 못하면 삼성전자 더 끌어오지 못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가격 대비로. 그래서 일단 추세선 돌파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만약 혹시 수급의 부재가 개미들끼리만은 올리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고 상황이 돼서 82,000원도 무너지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나쁜 주식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 최고 주식이 맞습니다. 요즘 뭐 반도체 빅사이클 뭐 얘기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결국 시장은 삼성전자 연동이 돼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그 연동의 매수 주체가 개인이라면 개인들이 만약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 주가를 밀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82,000원이 안 무너진 선에서 매매를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어저께 개미들이 4조 5천원 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수가 170포인트 걸렸어요. 그러니까 100포인트에서 24분 안에 마이너스 한 40몇 포인트까지 빠지는 시간이 딱 24분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 개미들이 산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4조 4천억이에요. 지금 4조 4,900억. 오늘도 1조를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약 7거래를 기준으로 보면 요 매도한 거 1조 6천억을 빼고 나면요. 거의 한 8조가 들어왔어요. 개미만. 그러니까 지금 개미장이 된 건 사실은 동학개미 운동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미들이 이 이후에 더 끌고 갈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 외인들이 선물해서 4조 5천억을 팔았어요. 이 4조 5천억 파는 게 뭐 개미가 사는 금액대에 뭐 의미가 있어. 근데 이건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인들이 주가가 이제 3월 19일부터 막 올라왔잖아요. 그 코로나 때 폭락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막 올라올 때 외인들은 현물을 계속 팔고요. 선물만 샀어요. 그 선물이 3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사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냐면 11조예요. 11조. 그런데 그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니까 약 9개월 동안 산 게 11조예요. 그걸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4조 5천억을 선물을 던졌어요. 익절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신규 매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결국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약 1,000억 정도 매수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매도했던 물량이 시장에 힘을 발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지수가 올라간 부분이
개미들의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올라갔지만 수급적인 여러 부분은 굉장히 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면 사실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매매는 어떻게 하냐? 이제 매매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매매 어렵잖아요. 근데 어저께 공매도를 금지를 재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170포인트가 움직였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3266이에요. 근데 저 자리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요 조정까지 준 지수 상승폭이 제가 알고 76포인트 정도예요. 그만큼을 여기서 다시 올리면 3285가 나와요. 그러니까 1배에서 상승만큼. 그럼 지금 쉬워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말 갈 거면 삼성전자 끌어올려서 개미들이 올려서 갈 거라면 3266 돌파하면 사시면 돼요. 이제 진짜 갈 거라면요. 쌍봉 맞으면 어때요?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일단 돌파를 해야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파에 대한 상황이 정확하게 나온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저께 고점 만들었던 그 자리가 정말 치고 가는 자리가 돼버린다면 정말 지수는 뭐 4,000, 5,000 가도 할 말이 없는 만큼의 기술적 분석이 나와요. 연봉으로도 3,050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봉이기 때문에 연이니까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거를 가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이 꼭 나와야 될 거다. 돌파가 되지 않으면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코스피는 0.6%가량, 코스닥은 0.2%가량 조정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째 조정이고요. 어제에 비하면 장중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는데요. 또 모르죠. 끝까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